안녕하십니까. 발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뇌활용 프로그램이 중국 청소년의 학업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오주원 교수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적 뇌활용 프로그램이 중국 청소년의 학업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얼마나 학업을 잘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학업 효능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업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도전적 과제를 선정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과제를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학업 성취도가 34개국 중에 굉장히 높죠. 한국 청소년들의 읽기, 그다음에 수학, 과학, 문제해결 능력의 순위는 모두 5위 안에 들 정도로 매우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이 학업 성취가 탁월한 것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5%가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9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 그 다음에 만족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한편 21세기에는 뇌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의 기능과 작용에 대한 지식을 인간의 교육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뇌 기반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맥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뇌의 3층 구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모든 기능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뇌가 어느 한 부위만 이렇게 활성화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뇌의 3층 구조, 피질, 변형계, 뇌관까지 이 뇌가 거의 모든 그 부분이 다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 학습 또한 두뇌의 상호작용 측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3층 뇌를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피질에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신체적인 측면이나 정서적 측면 또는 감각적 측면을 상당히 무시해 온 이런 그 경향성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그 교육의 어떤 그 상황들은 뇌의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서 그 3층 뇌의 통합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터 레빈 박사님은요. SE의 개발자이시죠. SE는 Somatic Experiencing이라고 하는 그 신체 기반을 둔 심리 치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SE 개발자이신데 인간의 건강한 정보 처리 방식은 반드시 뇌의 3층 구조, 즉 본능, 뇌관이죠. 뇌관. 이 부분이 연두색 부분이 뇌관입니다. 그다음에 감정, 변형계, 이 분홍색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성적 사고, 피질 사이를 유동적으로 오가는 방식이어야 된다. 따라서 이 아래층 뇌와 위쪽 뇌가 이렇게 왔다 갔다 상호작용하면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정보 처리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원들이 조화를 이룰 때 감각, 느낌, 인지가 서로 소통하면서 그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연결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터 레빈 박사님은 내 몸에서 보내오는 감각들을 확인하고 내 몸과 연결되는 방법을 배우면서 뇌관의 특성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감각적 체험은 포유류의 뇌인 뇌관이 생존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다라는 감각으로
확장시켜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함께 속해 있음을 자각하게 되고요.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 유대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본능과 감정에 확실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본능과 감정은 피질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지구, 가족 또는 그 무엇에도 자신이 연결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소속감 느낌이 단절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합리적인 정신은 연결이 아닌 단절에 기초한 환상을 만들어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결감을 못 느끼게 되면은 이제 우리 주변들을 쉽게 파괴해버리거나 또는 무시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그 본래 그 특성은 협동하면서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세계의 뇌를 완전히 통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시겔이라고 하시는 분은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시죠. 이분은 대인관계 신경생물학이라고 인터퍼스널 뉴로바이올로지의 저자이십니다. 이분은 통합된 신경계로부터 건강한 마음이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시고요. 피질 하 영역과 피질의 통합에 장애가 발생하면 사람이 생동감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방법은 몸과 뇌관 그리고 변형계와 같이 아래에서 오는 신호를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요, 곧 우리 그 내장, 장, 폐, 심장과 같이 내장기관이 보내오는 감각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 통합의 핵심은 이러한 신호들을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마음의 공간에 이를 수용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뇌관이나 변형계에서 오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데 상당히 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감각의 흐름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포착을 하더라도 뭔가 감지되더라도 처음에는 흘려보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순간에 뭘 느끼는지 알 수 있으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었던 그러한 감각들도 잘 견뎌낼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으로 피질 하 영역들에서 보내오는 신호들이 이제는 어떻게 아주 지혜로운 보물이 될 수 있다라고 다니엘 시겔 박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르두라고 하는 그 학자분은요, 뇌는 평상시에는 정보가 피질로 가서 정보를 명료화하고 그리고 정교화해서 편도가 적절하게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그러나 공포나 그 위협을 우리가 느끼게 됐을 때 신호가 피질로 가지 않고 곧바로 편도로 가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하트는 이를 다운시프팅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그 아래쪽에 이제 공포를 느끼면 아래쪽으로 확 쏠려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운시프팅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생존 반응이다라고 보는 거죠. 다운시프트를 했을 때 생존 모드의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교육을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에는 에너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학습을 한다든지 또는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는다든지 하는데 몰입을 하기 어렵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성적으로 다운시프트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대뇌 피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따라서 인간적인 특성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비미시라고 하는 학자는 오늘날 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가 계속 다운시프트를 경험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환경에서 다운시프트를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신경계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뇌관과 변형계가 안전하다라고 인식되는 조건에서만 우리의 뇌는 피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뇌 기반의 기본 개념은 위협이 없는 곳, 안전한에서 출발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위협을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 베소프루신이 분비가 되고요. 학습을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그냥 생존 지향 반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을 위해서는 낮은 각성 상태, relaxed alertness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동향을 보면은요, 이러한 흐름에 아주 잘 발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 기반 교육, 뇌 교육 또는 뇌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신경과학의 바탕을 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들은 학습과 학업 효능감 관련 연구들을 보면은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고 학업 효능감이나 인성, 창의성, 기억력, 수학, 미술, 음악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제 변화 모습을 보면은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계처럼 메마른 인간이 아니라 지, 정, 의를 갖춘 보다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급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아졌다든지 인간관계가 개선됐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경향성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어의 현황을 보면은요, 우리 같은 동일한 문화권에 있죠. 이 중국 또한 대학 입시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학업적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과 한자녀 정책으로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과열 경쟁 모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적 두뇌 활용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본 프로그램이 중국 청소년의 학업 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미주 신경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미주 신경은 세 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주 신경 이론은요, 스티븐 포지스 박사가 이론을 정립하셨는데요. 이 이론의 핵심은 자율신경계가 독립적인 세 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진화되어 왔고 이 시스템은 위계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참여 시스템인데요. 이 사회참여 시스템은 우리의 신경계가 편안할 때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 호기심, 마음챙김, 그다음에 배움, 인간관계, 문제 해결 능력이 가능한 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학습이 가능하죠. 학습은 이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경계가 교감신경계에 있을 때는요, fight flight 모드에 있죠. 스트레스가 쫙 올라가죠. 올라갈 때 분노, 짜증, 좌절, 공황, 그 다음에 공포, 불안, 걱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더 많이 높아져서 부교감신경으로 옮겨갈 때는 프리즈 모드, 그래서 뇌가 셧다운 될 수 있고요. 무감각하고 우울하고 무력감, 수치심, 무망감, 그 다음에 해리,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 파란색 영역이 소셜 인게이지먼트 시스템, 사회 참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편안한 상태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각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는 이 노란색 부분은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 I can, 그죠? 내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죠. fight flight 모드이고요. 위 빨간색 부분은 I cannot, I can't, 내가 다룰 수 없는 부분, 그래서 freeze 모드가 되죠. 이 freeze 모드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경계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미주 신경 이론에서 그 다음에는 사회 참여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모드에서 공부가 가장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드에 있거나 이 모드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없죠.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모드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모드에 머무를 수 있는 사회 참여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다미주 신경이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미주 관점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가 방어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는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는 이 주먹이 딱 내려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으로는 인간관계를 통한 연결감, 요가와 같은 신체적 움직임, 호흡, 명상, 놀이 같은 것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이라고 하면 학생과 선생님과 만나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신체적 상태와 정서적 과정 사이에 양방향 소통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요가의 핵심 요소는 스트레칭이나 호흡이나 명상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요가는 자기와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호흡과 순간순간 발생하는 감각에 집중하게 되고요. 요가 강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몸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그 감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잠시만 머물러 보세요. 그 고통을 느껴보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불안하고 균형을 잃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감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을 할 수 있고요. 심호흡을 하면 어깨의 긴장이 풀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우리의 몸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몸의 감각, 그러니까 감각은 뇌관이죠. 그 다음에 감정은 변형계죠. 그러니까 뇌관과 변형계와 피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건드려주는 활동들이 이 요가 움직임, 스트레칭, 호흡, 명상 이런 데서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흡 수련을 통해 간단하지만 대단히 심오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리고 깊은 날숨은 교감신경계를 억제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우리를 진정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를 하면 다미주 신경 이론에서 제시하는 위험 요소가 제거된 학교 환경으로 좋은 인간관계, 신체적 움직임, 호흡, 명상, 놀이 등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면서 그리고 신체, 정서 및 인지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두뇌 작용의 원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의 연구 대상으로는 중국 푸동시에 소재하는 7학년 85명이었습니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66사례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사후 실험 설계이고요. 실험 집단에게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통제 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주 2, 3회, 1회기에 30분씩 해서 총 30회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2개월 후에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측정 도구는 장민애가 사용한 학업 효능 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크롬버 알파 .893이었고요. 하위 요인으로는 과제 난이도, 자기조절, 자신감 요인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세부 교육 목표를 보시면 크게 이제 신체, 정서, 인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신체 영역에서는 몸을 자신의 의도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몸의 감각을 깨우는 감각 깨우기 활동, 그 다음에 6대 관절과 근육을 움직이는 뇌체조, 에너지 느끼기를 통해서 몸과 연결된 뇌 부위를 깨우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과 마음의 이완 상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 부분은요, 명상과 호흡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삶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긍정 마인드를 향상시키거나
그다음에 자신과 관계를 넘어서 타인과 관계, 그다음에 자연과의 관계까지 이 조화로운 그 연결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지적인 측면에서는요.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 뇌의 발달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는 습관을 바꾸어서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정보를 선택하고 생산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크게 큰 것만 살펴보면요. 1단계에서는 뇌에 대한 이해, 몸과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감각과 뇌, 감정과 뇌. 그러니까 감각, 감정, 그 피질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정보와 뇌. 그래서 뇌의 3층 구조, 감각 기억에서는 뇌체조, 스트레칭, 6대 관절 운동을 하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상, 에너지 느끼기, 그 다음에 움직임과 감정, 긍정적인 힘, 협동 게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손을 잡고 뭐 푸시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스쿼트를 한다든지 또는 푸시업을 한다든지 서로 이렇게 등을 두드려 준다든지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어떤 손으로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타인의 실수를 오케이 해주는 거, 내 실수를 오케이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사랑을 주는 뭐 그런 다양한 그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비전 자기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뭐 정보 관리의 주체로서의 내가 정보를 선택하고 내가 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선택과 창조자로서의 나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목표와 주제 하에서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고요. 유의미한 증가는 과제 난이도와 자기조절, 그 다음에 자신감 전체에서 과제 난이도와 전체에서만 유의미한 그 증가, 통계적인 유의미한 증가죠. 여기 집단 곱하기 시기에서 유의미한 점수 별이 하나 떴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에서도 집단과 시기에서 유의미한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과제 현황 이 부분이지, 이 부분과 전체 이 부분입니다. 실험 집단이 조금 낮은 듯 했지만 사전에는요, 사후에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후까지 쭉 계속 연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이가 없었던 이 두 가지 하위 요인에서는 낮았다가 높아졌지만 살짝 내려간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낮았다가 높아졌지만 통제 집단을 넘지 못하고 또 나란히 가는 이런 특성이 있는 두 하위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그림이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이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뇌의 구조의 바탕을 둔 3층 뇌의 통합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통합적 뇌활용 프로그램이 중국 청소년의 학업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제 난이도 요인과 그 요인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과제 난이도는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밌다. 나는 쉬운 문제보다도 어려운 문제를 더 좋아한다. 이런 문항이 있고요. 이런 연구 결과를 한국 연구와 비교를 해보면 김대명의 연구와 최재서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뇌의 가소성을 촉진시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렵고 낯선 과제에 도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 연구의 결과를 젠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원칙과 비교를 해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육활동이라든지 신체 움직임은 학습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젠슨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운동은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인 신경 발생과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고 신경의 연결은 학습, 기억력 개선과 상관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이 감소되고 혈액과 산소 공급이 증진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뇌를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젠스는 또한 사회적 관계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요. 사회적 관계가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고 학업적 자신감을 위해서는 그 학교에서 친사회적 조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그룹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젠스너의 그 이야기들이 이 본 프로그램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사회적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동 게임이나 사랑주기, 실수 오케이, 긍정정서 이러한 것들이 그 두뇌 친화적인 이 환경들을 만들었고 이러한 두뇌 친화적인 환경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학급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더 친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미주 신경 이론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긴장과 스트레스, 그 불안한 상태에서는 원활한 정보 처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합적 뇌활용 프로그램에서는 정서 조절 활동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체적 움직임이나 또는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뇌 상태를 먼저 만들고요.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선행 조건으로 몸의 움직임, 명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뇌체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몸을 움직일 때 의식을 몸에 두도록 유도를 하죠. 그랬을 때 그 뇌관으로 에너지가 가면서 피질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팔 비틀기라든지 머리 두드리기, 허리 돌리기 이런 활동들에서 그 팔의 의식을 집중하고 팔의 어느 부위가 당겨지고 통증이 느껴지는 몸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이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트레이너가요. 그렇게 됐을 때 내적 몸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에너지가 피질에서 뇌관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유진 젠들리너의 저서에서 이야기하는 감각 느낌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감각 느낌, 펠트 센스 개발에 상당히 유용한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많은 문제에 대해서 몸이 스스로 해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감각 느낌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유진 젠들리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감각 느낌은 미주신경의 상향식 소통 방법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아래쪽 감각에서부터 피질로 정보를 보내고 다시 뇌는 하향식 전달 방식, 피질을 아래쪽 감각으로 보내는 이런 그 몸에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상향, 하향, 상향, 하향을 반복하게 되면서 양방향적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고 맑은 머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곧 통합적 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외에 다양한 명상들, 에너지 접중 명상, 호흡 명상, 그리고 그 천문 명상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명상들이 이 프로그램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된 집중 상태로 그 유도하고요. 많은 신경망들이 동시에 활성화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냅스 간의 연결이 용이해진 하나의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두뇌 활용적 측면에서 그 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3층 뇌의 통합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한점과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학교에 적용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일반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업 성적을 비교적 중요시하는 학교 분위기 속에서 낯선 외부 강사가 지도하는 낯선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집중하는 것이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고요.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중학생보다는 학업에서 좀 더 자유롭고 여유가 있는
그래서 뇌 가소성이 보다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지필 검사보다는 하나의 능력 검사 또는 뇌파 검사 등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좀 더 신뢰롭고 타당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